안녕하세요. 저는 IDS의 석사과정 김성근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Efficient Streaming Language Models with Attention Sinks라는 논문이고 24년 ICLR에 publish된 논문이고요. 6월 20일 오전 기준으로 사이테이션 수는 694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표 이제 목차 순서는 논문의 플로우와 동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논문의 목차와 동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태스크,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클로드나 이제 챗GPT 같이 약간 저희가 상호작용하는 대화를 하는 태스크나 이제 긴 이제 글을 넣어서 그거를 이제 요약하는 이런 태스크 등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 LLM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긴 시퀀스의 문장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논문 저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예시를 든 것이 이제 이상적인 챗봇은 사용자와 이제 며칠에 거친 길 대화도 기억을 하고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LLM을 학습을 할 때 사전에 이제 정해진 길이만큼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라마2 모델군에 대해서는 4천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4천 정도의 길이가 이제 넘어서는 입력을 받게 되면 이제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스트리밍 환경에 적용을 할 때 논문 저자들이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KV 캐시입니다. 그래서 토큰 생성 시에 이전에 입력된 토큰들의 정보를 모두 메모리에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가 길어질수록 KV 캐시가 차지하는 메모리가 왜 커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픽스드 컨텍스트 윈도우인데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제 링스 익스트라폴레이션 성능이라고 이제 보통 저희 말로 이제 길이 배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냥 학습 시에 봤던 길이보다 이제 긴 시퀀스의 인풋을 받으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윈도우 어텐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KV 캐시의 메모리 사용량과 인풋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B의 비교를 보시면 댄스 로테이션과 다르게 여기 그림으로 기준으면 윈도우가 4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4개 정도의 KV 캐치 사이즈만 유지하면서 이전 것들은 제거를 하고 최신 토큰들만 갱신을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메모리 사용량과 인풋 속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이게 계속 입력이 길어지다 보면은 시퀀스 렉스가 이제 KV 캐치 사이즈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슬라이드 윈도우 미드 리컴퓨테이션인데요. 이 방식은 이제 KVC를 저장하지 않고 윈도우 크기를 정해놓고 윈도우 내 KV 값을 그때그때 이제 생성할 때마다 다시 재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식 C에 해당하는 이 피규어인데요. 이 방식은 성능이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KV 값들을 이제 어텐션 그 KV 캐시 사이즈만큼 계속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여기 계산 복잡도를 보시면 시퀀스의 제곱에 해당하는 계산 복잡도가 생기기 때문에 연산 이런 특성 때문에 인퍼런스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D를 보시면 결국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트리밍 LLM 이제 KB PC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비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똑같이 4개 정도의 사이즈 캐시 윈도우 사이즈를 유지하되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제 어텐션 싱크라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것들을 함께 유지하면서 KV 캐시를 유지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빨간색 선이 이제 KV 캐시 사이즈를 이제 넘어가는 시점을 보시면 대부분의 모델에서 이렇게 사이즈 넘어가는 순간 이제 모델의 성능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이 윈도우 어텐션의 성능 저하에 대한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LLM 모델들은 의미적으로 중요하지 않아도 이 높은 어텐션 스코어를 문장의 초기 토큰들에 할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이제 저희가 결국 소프트맥스 연산을 통해서 어텐션 밸류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프트맥스 특성상 이제 모든 토큰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합을 무조건 1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생성 중인 쿼리가 이전에 이미 들어왔던 KV 값인데 별로 영화성이 없더라도 어쨌든 포텐셜 값을 1로 맞춰야 하고 이제 그에 따른 확률 값들을 할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어텐션 스코어 값들을 이제 특정 토큰에 이제 약간 덤핑,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하는 토큰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할당을 하게 되고 이 현상을 이제 어텐션 싱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토큰들이 이제 보통 싱크 토큰이 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특성상 요즘 디코딩 모델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은 사실 이제 후속 토큰들한테 모두 순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델 안에서는 항상 참조할 수 있는 이 초기 토큰들의 어텐션 스코어 값을 덤핑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윈도우 어텐션의 성능주와는 윈도우 어텐션에서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갱신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싱크 토큰이 되는 초기 토큰들이 제거되는 순간부터 이제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피규어를 보시면 이제 레이어 초기에는 싱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레이어가 이제 점점 진행될수록 이렇게 초기 토큰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어텐션 스코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런 어텐션 시크 현상을 발견했고 이 싱크 토큰을 활용해서 스트리밍 LLM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텐션 윈도우 역시 다른 기존에 있던 것과 동일하게 그 한정된 사이즈의 윈도우로 훈련을 하지만 이제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무한한 기일의 입력 시퀀스를 처리가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텐션 시프 토큰의 이제 KV 캐시와 기존에 있던 방식인 슬라이딩 윈도우 내 KV 캐시를 함께 유지하는 방식으로 어텐션 계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을 했고 모델기 성능을 유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실험 결과가 이제 라버트, MPT, 팔콘, 파이시아 등의 이제 다양한 모델에서 약 400만 개의 토큰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토큰 생성이 가능했고요. 어,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위드 리컴퓨테이션 방식인 이 방식이 아까 이제 성능은 잘 나오지만 계산 복잡 때문에 인플러스가 느린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 대비 약 22.2배 빠른 추론 속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그 위도우 사이즈가 4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4개의 이제 싱크 토큰을 초기 토큰을 유지를 하면서 윈도우 사이즈의 4를 유지하면서 KV 캐시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티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 익스트라폴레이션 연구들은 짧은 길이의 이제 텍스트로 훈련된 모델을 더 긴 길이의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보통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토큰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개선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그 앱솔루트 방식, 절대 위치 인코딩 방식을 사용했는데 요즘 LLM 모델들은 전부 이제 이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주입하는 모델이 대부분이고 대표적인 연구 ROP나 알리바이 등의 이제 연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기존 연구들은 어쨌든 조금 개선은 되지만 아직 입력 길이가 무한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아직 처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 자체를 이제 늘리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컨텍스트 윈도우를 늘린다는 게 결국 훈련에서 그 윈도우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어텐션 영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윈도우를 늘리되 훈련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파인 튜닝을 통해서 훈련량을 줄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도 이제 어텐션 계산은 GPU 메모리 IO에 채집하는 연구고 플래시 어텐션은 이제 훈련 채집화 방식이고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은 콘텍스트 윈도우를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 늘리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결국 있다는 거는 이 윈도우 사이즈를 넘어가면 어쨌든 모델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스트리밍 LLM과는 조금 모순을 하는 내용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에 이제 긴 문장이 들어왔을 때 LLM의 그 긴 문장 속에서 정보를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논문 저자들이 말하길 아직 이쪽은 조금 챌린징한 태스크고 저 스트리밍 LLM은 최신 토큰들을 안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데 집중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인 프로포스 메소드 스트리밍 LLM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이제 실험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험 그림이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파트고요. 그래서 윈도우 텐션은 입력된 텍스트의 길이가 KBKC 크기를 넘어선 순간 이제 포플리시티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러니까 성능이 하락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동일한 그림인데 역시 KBK 사이즈나 그 두 번째가 이제 사전에 훈련할 때 사용된 그 어텐션 윈도우 컨텍스트 크기인데요. 보통 이 두 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제 PPL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초기 토큰들이 캐시에서 제거되는 순간이 굉장히 뛰는 순간이고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순간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저자들이 초기 토큰들이 모델의 압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러면 이제 왜 이 초기 토큰들이 제거되면은 성능이 하락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 성능 저하의 원인을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소프트맥 함수의 이제 구조로 인해서 어텐전 스코어 분포가 왜곡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아래 소프트맥스 저희가 잘 아는 함수인데요. 그리고 여기 수식에서 가정을 x1, 그러니까 초기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토큰의 값이 나머지 뒤에 후속 토큰보다 값이 월등히 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때, 이 초기 토큰들이 이제 KV 캐시 사이즈 내에 있을 경우에는 유지되고, 이 값이 이제 굉장히 큰 포션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작기 때문에 그냥 평소처럼 데스오페이션처럼 역할을 하지만, 갑자기 이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이 초기 토큰이 갑자기 이제 제거가 된다면, 이 분자는 그대로인데 이제 분모가 갑자기 작아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을 유지하고 있던 스코어 분포가 이제 갑자기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분포가 조금 왜곡돼서 소프트맥스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추가로 이제 초기 토큰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이제 가설 두 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세면틱스는 이제 초기 토큰에 담긴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면 성능이 급락한다라는 가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내용과 상관없이 맨 앞이라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거하면 성능이 안 좋아진다라는 가설이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초기 토큰 4개를 이제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 그냥 이 배틀시엔 그 뉴라인으로 초기 토큰을 응용 값이죠. 이걸로 대체를 했음에도 원래 초기 토큰을 KV 캐시의 어떤 내용보다 갑자기 이제 PPA 다시 모델 성능이 보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초기 토큰의 이제 의미가 아닌 절대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자면 결국 모델이 이제 의미와 상관없이 초기 토큰에 조금 불균형적으로 집중을 하는 현상이 있었고 이를 어텐션 싱크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어텐션을 줄 곳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모델 자체에서 이런 불필요한 어텐션 스코어를 처리할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고 이 불필요한 어텐션 값들을 특정 토큰에 버리게 되는데 이 토큰이 오토 리그레시브 특성상 모든 후속 토큰에게 참조가 되는 초기 토큰이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실험을 통해 이 싱글 토큰이 그러면 몇 개인지 확인을 하려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이 앞에 적혀 있는 0, 1, 2, 4, 8이 이제 이 논문 실험에서 유지한 싱글톤 개수고요. 그 아래는 그 뒤에는 이제 윈도우 콘텍스트 윈도우 크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이 약 4개 정도의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4개 정도를 싱크토큰을 4개 정도 사용을 해야 일반적으로 모델이 다양한 모델에서 성능이 복구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논문 저자들이 이를 이제 사전 훈련 시에 모든 모델들이 이제 학습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시작 토큰인 뭐 예를 들어 스타트 토큰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4개 정도는 잡아야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이 스트리밍 LLM에서 KV 캐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해 보면
어텐션 시크라고 말했던 그 싱크 토큰 몇 개와 롤링 KV 캐시라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계산을 안정화시키는 싱크 토큰과 언어 모델링 이제 단어를 생성할 때 수석이 이제 최근 토큰들을 함께 저장을 하는 방식이고요. 논문에서 이런 설계는 벌스타일하게 설계가 됐고 알리바이나 아까 말씀드린 ROP와 같은 방법들과도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제너레이티브 토큰 7, 그러니까 일곱 번째 토큰을 생성할 때 보시면 0부터 7까지 그냥 그 시퀀스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중간 값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이 모델이 학습할 때 본 적이 없는 여기 예를 들어 0, 1, 2, 3 하고 이제 중간에 끊어지고 6, 7, 8, 9 이렇게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이제 모델이 훈련 때 본 적 없는 이 위치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 KV 캐시 사이즈, KV 캐시 내에서 포지셔널 그 위치 정보를 정할 때는 캐시 내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익숙한 형태의 입력을 받게 되고 텍스트가 길어져도 위치 정보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너블 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4개 정도, 싱크 토큰을 4개 정도 잡는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그냥 학습 시부터 이 한 개의 싱크 토큰을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싱크 토큰을 한 개만 써도 이제 모델이 학습 시에 값을 덤핑했던 그 싱크 토큰에 값을 할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논문 주자들이 실험을 한 건데 결국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언급을 한 거는 어테인저 스코어 합을 일로 결국 이 문제는 어테인저 스코어 합을 일로 강제하는 소프트맥스 때문이기 때문에 이 합을 일로 강제하는 이제 소프트맥스 오프 바이 원이라는 약간 저널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만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일이 추가됨으로써 그 큰 값이 제거돼도 이 일이 이제 분모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분모가 왜곡되지 않고 잘 작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표를 보시면 제로싱크가 여기 위에 말씀드린 소프트맥스 오고요. 노더블 싱크가 이제 싱크 토큰 한 개를 추가를 해서 이제 학습을 다시 하는 경우인데 결국 이 싱크 토큰을 한 개 추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여러 개 쓸 필요도 없이 하나 정도면 이제 값이 모델이 안정적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실험 이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인퍼런스 실험이기 때문에 따로 GPU 하드웨어 이런 거 기입을 안 해갖고 모델 라마2, MT8샤, 펄컨 이렇게 실험을 했고 맨 초반에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렸던 텐서 오페이션, 그리고 윈도우 오페이션, 그리고 그 KV 값들을 다시 재계산하는 윈도우 오페이션 방식 이거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비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베이스라인 및 선행 연구 대비 프리트레인 길이를 넘어서도 이 스트리밍 LLM이 안정적으로 낮은 PPL을 유지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온 거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 갈색 줄이 이제 스트리밍 LLM인데 모든 모델 그리고 모든 랭스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PPL 값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델 그룹 사이즈에서 약 400만 길이의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처리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 아래 실험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1.5 정도면 한 5, PPL이 한 4 정도 5인데 4에서 5 정도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싱크 토큰을 아까 이제 저희가 러너블 싱크를 도입을 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혹시나 이 싱크 토큰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모델이 학습에 이제 영향이 가는지 실험을 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결국 여기 왼쪽 피규어를 보시면 이제 학습을 할 때 그 로스 그래프인데요. 싱크 토큰이 있을 때랑 없을 바닐라랑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싱크 토큰을 추가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대표적인 벤치마크들인 6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도 성능이 유지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크 토큰을 추가해서 모델이 추가로 이제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싱크 토큰을 추가해서 이제 학습한 어텐션 맵인데 이 왼쪽에 이제 싱크 토큰이 없는 모델인데 되게 초기에는 이제 싱크 토큰을 활용하지 않고 굉장히 값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내가 좀 깊어지고 나서야 초기 토큰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실험 네, 학습을 할 때 추가를 하는 부분은
이제 모델 초기부터 이 싱크 토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레이어가 깊어지면 아까 추가한 한 개 싱크 토큰만 이렇게 값을 할당하고 어텐션 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성능을 실험한 결과인데요. 아크데이터셋의 이제 모든 QA 쌍을 이제 질문과 답변 쌍을 이제 컴퓨터에서 스트리밍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 저희는 질문을 하고 모델이 답변을 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테스트인데요. 실험 결과 이제 스트리밍 형식의 입력을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했고 이제 원샷 베이스라인 성능과 동일한 그러니까 스트리밍 입력과 원샷 베이스라인 성능이 동일했다. 뭐 조금은 다르긴 한데 그냥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스트리밍 상황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스트림 일반이라는 이 벤치마킹을 이 논문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입력비리 이제 12만 개 토큰까지도 Q&A 데스크에서 합리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아래 이제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켓씨가 여기 스트리밍 LLM을 보면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이제 모든 실험 데스크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높은 값을, 베이스라인 대비 높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아까 그 4개 정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 넘어가고 그 캐시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캐시 크기가 이제 스트리밍 LLM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한 실험이고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테이블을 보시면 캐시 크기를 이제 단순히 늘린다고 일반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겹치는 내용인데 결국 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 모델이 이제 4천 개의 내용을 이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은 또 이제 이 논문과는 다른 내용이고 결국 이 긴 길이의 입력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능은 이제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뒤에 에피셔시 리절트는 이제 레이턴시나 메모리 사이즈를 측정을 했고 베이스라인이 아까 그 계산을 다시 하는 방식인데 레이턴시가 이제 캐치 사이즈를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회색 그래프가 이제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시퀀스 길이의 제곱에 해당하는 연산으로 인해서 레이턴시가 이제 좀 쿼드라틱하게 증가를 하는 반면에 이 갈색 스트리밍 LLM을 보시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이제 메모리 역시 당연하게도 선형적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토큰당 이제 최대 22.2배 빠른 레이턴시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클루전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자면 결국 어텐션 시크라는 인지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싱크 토큰이 존재를 하게 되고 어텐션 계산 시 발생하는 불필요하거나 남는 어텐션 스코어를 할당을 하는 토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LLM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KV 캐시를 유지를 할 때 이 싱크 토큰을 같이 유지해서 안정성과 그리고 이제 입력과 길이의 제한이 없는 프레임워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400만 개 토큰 길이의 수도 안정적으로 생성을 가능했고 베이스라인 대비 22.2배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테이션이 조금 살펴보자면 어펜딕스에 있는 테이블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 입력 길이 토큰 개수에 대한 이제 제한은 줄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전 값들이 계속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기억력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오래전 정보는 이제 캐시 사이즈에서 제거되면 아예 이제 성능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00 정도 길이의 캐치 사이즈를 사용했는데 2300 길이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성능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이상적인 챗봇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조금 장기 기억력을 감소를 시키고 이제 인풋 대신 이제 스트리밍 끝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안정성 있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 같이 이제 논문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